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예. 나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이게 멋있어요. 예. 우리 김유미 감독님이 이거 세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좀 더 잘 만들 거. 야,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벤처 황제 박정희 프로그램 했는데 김용삼 편집장님께서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스카웃 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이 김규나 작가님도 스카웃 되셨고,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그죠? 방송을 하시면은 다 그쪽으로 이제 그죠? 더 영전하시는 거죠. 야,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저는 어떻게? 저도 어째 스카웃 안 되겠습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이게 방송 기획하는 그런 역량이 아주 뛰어난 모양입니다. 자꾸 발전해서 뭐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발전해서 자꾸 더 크게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사실은. 사실 그 박정희 박정희는 문재인 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좀 제거를 역사 지우개를 하려고 하니까 뭐 메이저 언론에서 아무도 안 다루니까 야, 그러면 우리라도 이걸 해가지고 명맥이라도 유지를 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뭐 몇 명이 볼런지는 모르겠지만 명맥이라 유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도 뭐 1000명, 2000명 계속 봤잖아요. 그 몇천 명씩 봤으니까 그게 또 딴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퍼지고 입으로 퍼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내보낸 담당해서 저기 내보낸 학생이 한 4천 몇 명이 된대요. 그렇게 되시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한 그 강의 시간에 졸지 않고 자기가 한 강의를 다 들은 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3000명은 사실은 그냥 강의를 듣고 졸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데 이런 유튜브 방송들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찾아가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수업 시간에 절면선 선생님 말씀 들은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제주 감귤 얘기 딱 하니까 이제 그게 그랬구나 하고 아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주 감귤 이야기를 하니까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요? 우리 제주도 박정희의 섬, 박정희 대통령의 섬 제주도라 해가지고 1부, 2부를 하면서 제주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감귤을 심었다. 그 일본에서 밑강이라는 그 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300만 그루를 심었다 했는데 바로 제주 감귤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낸 건 난 솔직히 괘씸한데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 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민을 살리자고 심어서 이제는 성과를 본 그 귤을 정훈이 아가리다 쳐놓는 욕하면 안 된다 그랬지. 정훈이 이 부리에다가 넣는다는 것도 정말 화가 나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아가리라고 욕하면 안 된대요. 그 뭐 주둥이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 뭐 난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굉장히 괘씸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제주도 감귤이 그래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그게 그러면 그게 그러면 본산이 제주도가 아니고 일본산이냐 해서 나 그런 걸 알고 있다고 그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은 그러면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제주도를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제주도가 있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만 사람들이 알아도 나중에 제주도 관광 갔을 때 그 귤을 딸 때 참 이게 한 위대한 영도자가 위대한 대통령이 정말로 그 한 가지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은 그걸로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 한 몇 달 전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게 중국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좋대요. 정말 살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블로그로도 퍼지고 각종 커뮤니티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퍼지고 딱 그 제주도 감귤을 갖다가 소위 말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보내니까 또 펜앤마이크에서도 제주도 감귤은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거다.
물론 알고 계셨을 알고 거예요. 계셨을 설마 거예요. 뭐 우리 거 보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촉이 빠르다는 거지. 그죠? 촉도 빠르고 저기 기억력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펜앤마이크 쪽에서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아 이게 김영삼 편집장님이 하시는 그게 예, 맞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뭐 스카웃을 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뭐 전혀 저희는 뭐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성공한 거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는 그나마 우리가 한 건데 또 더 스피커가 큰 데서 확장해가지고 빵빵빵 때리면은 그러면 이게 쫙 역사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또 저희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로그램도 하고 기획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 후원자망 보이시죠? 후원하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기획력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탄압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로부터요. 보시면은 좋아요가 72가 나왔는데 조회수가 5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번 잡았잖아요. 이렇게 조회수가 갑자기 56이었다가 55가 되는 희한한 일도 발견됐고 그런 것도 있고 조회수가 올라가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새벽에는 조회수가 아예 멈춰 있다든지 그리고 좋아요가 안 눌러진다. 댓글이 안 달린다. 달아놓은 댓글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뭐 이런 알람이 안 울린다. 온갖 이런 방해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14명당 1명꼴로 이 봤다는 꼴이 그죠. 봐야지 조회수가 1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뭐 저 방송은 1548이 봤으면 저기 곱하기 14 하면 21,000명 이상이 봤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저기 뭡니까 구글 아이디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아예 잡히지도 않겠지. 구글 아이디가 로그인이 돼 있어도 조회수가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예. 이렇게 되면은 광고비가 급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파 채널을 말려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게 되고 또 여기 뭐 많은 패널들이 저 방송 영향력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방송을 하면 펜앤마이크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괜찮다 싶으면 또 가져가고 하니까 이 펜앤마이크로 바로 가기 힘드신 분들은요 들려서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좀 훈련 좀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펜앤마이크 PD들이 다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 가지고 반중집회를 2차례 저기 반중국제 세미나를 1차례 그때 미국 교수님, 인도 교수님, 일본 교수님 초청을 해왔죠. 이충훈 박사님, 김정민 박사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썼어요. 그리고 공산 제국주와의 100년 전쟁 이제 이런 방송도 저희가 12,000km를 시베리아 횡단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방송을 많이 만드는데요. 저희는 공익 방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 대표가 저지만은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좋은 방송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작권을 모두 포기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고 거기서 알아서 이게 광고비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 공익 광고 채널은 원래 국가에서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돈 달라고. 국가에서 돈 달라고 하는 이야기지 뭐. 여기 계좌번호 보이시죠? 계좌번호 보이시면 국가에서 이쪽으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어쨌든 광고는 끝까지 좀 봐주시면은 경영에 도움이 된대요. 자, 그렇고 저희 또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제발 후원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 후원을 보시면은 여기 이 자막이 이렇게 보입니다. 댓글창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요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는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요 클릭하시면은 서적 구매하기로 바로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 계좌 후원 쭉 있고요. 페이팔 쭉 다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리고 정기 후원을 클릭을 하시면은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내가 몇 번을
해드리는데, 자, 여기 방송을 보시면은 이 우리 영상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오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책 광고 책 구매로 바로 넘어가고요. 여기 정기 후원 코너를 하면은 정기 후원 코너로 넘어가니까 여기 넣으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02711-9642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자, 알려드리고, 자, 저희가 또 하나 알려드린 거는 여기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재생 목록. 보이시죠? 재생 목록.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만든 방송들이 쭉 있습니다. 아무거나 뭐 원하시는 방송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요거. 무한 확장, 계속 연속 재생. 재생 목록, 연속 재생. 요거 누르시면은 이 목록 안에 있는 방송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니까 설거지 하시거나 일하실 때 방송 틀어놓으시고 반복 학습하십시오. 학습하시면서 틀어놓으면은 광고는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뭐 이게 이제 와이파이가 다 되니까 PC나 핸드폰에다가 저런 식으로 틀어놓고 주무시면은 저희 광고에 좀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십실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빨리 본론 들어가시죠. 예. 아, 그리고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이 책도 다시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이 책도 꼭 좀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전략이, 국가 대전략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책은 꼭 좀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나 10만 권 팔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뀝니다. 예. 10만 권 팔라고 하는데 이제 몇 권? 10만 권 팔아야 돼요. 예. 우리 목표, 원래 영업은 야 10만 권 팔아봐 해놓고 택도 안 있는 목표 주고 가서 쪼는 거야. 아, 이거 하여튼 그래요. 예.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전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미 문화예술계는 다 작용화된 거 아닙니까? 출판, 서적, 예술, 문화, 언론 전부 작용화된 거 아닙니까? 예. 작용화된 게 아니고 예. 정북화된 거죠. 사실은. 예. 그게 그러니까 작용화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좌우와 자가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정치라는 거는 좌우가 함께 가야 이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뭐 누구 하나의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모든 걸 컨트롤하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뭐 좌쪽인 것도 있고 우쪽인 것도 있어, 서로 싸우면서 국민을 위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정치인은 어쨌든지 간에 국민한테 잘 보이면 표를 못 지키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는 작용화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그건 정북화가 된 게 문제예요. 이 김일성 교시에 이런 게 있었다면요. 김일성 교시에. 뭐 저런 것도 말고도 뭐 많아요. 영어나 소설 같은 작품을 창작하는 것도 남조선의 작가들에게 맡겨두면 안 된다.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을 많이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책도 남조선에서 찍은 것처럼 출판사와 작가 이름을 붙여서 찍게 하고 대대적으로 팔아주고 뿌려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김일성 비밀교시가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것이 교회다. 교회에서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는 것인데, 거기에 달려있다. 이게 74년도에 그러니까 74년도부터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종북화 시키려고 뚫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자생적 주사파들이 있으니까, 간첩들이 있으니까는, 이 보세요. 저기 보시면 다 지금 이중대화된 거 아닙니까? 카톨릭 신자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촛불 집회한다고 했을 때도 다 들고 나온 거고, 한국 교회가 완전히 종북화돼 버린 거예요. 구름비 바위를 살리자 했는데 지금 전국토가 지금 태양광으로 파괴되고 있는데 왜 신부님들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소로운 거죠, 사실은.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은 저거를 봤잖아요. 봐서 속을 수도 있어요. 왜 저도 이렇게 저런 정북 성향의 어떤 신부님들과 목사님들 말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말을 잘하세요. 설득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 사람들은 타겟을 정하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말을 해요.
자기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다가 자기 거를 양념처럼 뿌려넣어 가지고 세뇌를 시켜요. 그건 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을 수는 분명히 있어요. 왜 그 말 잘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속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면은 그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내가 속았네 하면은 본인이 뻘쭘하잖아요. 창피해요. 그럼 도망쳐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지려고는 못하더라도 내가 실수한 것에서 반성하려는 자세는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 보잖아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 보게 되면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 옛날에는 이렇게 막 그 자기 홈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 문비 요청가를 막 날리던 사람들이 요즘은 안 올려요. 왜?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방송 올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것도 안 올려요 문제가. 왜? 그리고 나서 술자리 가서 말하잖아요. 만나서 말하게 되면은 그 말 좀 그만하자가 돼요.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명분을 찾아가지고 옹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나쁜 습관만 배운 것 같아요. 비겁한 거지 비겁해. 자 어쨌든 간에 그 교회는 다 잡아먹었어요. 성당이죠. 성당은 카톨릭은 다 잡아먹었고 또 다 잡아먹은 건 아니고요. 성당에도 또 이제 진실한 어떤 성당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또 꽤 계신데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이 침묵하면은 그죠? 동조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침묵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 지금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중대화 지금 이중대화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또 하나의 그 민주당의 선거 조직으로 또 활성할 수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뜬금없이 이 뉴스 엔조이라는 매체에서 에스더라는 이 기도 운동 모임이 박근혜 탄핵 반대 단체에 지원을 했다 하면서 나라사랑 학부모 연합 및 극우 성향 매체에 정기적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근데 여기는 돈을 만드는 단체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단체는 헌금을 낳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돈 세탁해가지고 그 박근혜 뭐 탄핵 반대 단체에 지원했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아니 어쨌든 그건 국가 돈이 아니잖아요. 헌금 가지고 나이가 뭘 쓰든 그건 뭔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건데 근데 그것도 시비도 이제 잘못된 게 여기 보시면은 뉴스 엔조이는 그 기사 정정해가지고 2018년 11월 2일 오후 6시 30분 현재 뉴스 엔조이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나라사랑 학부모 연합에 2017년 1억 3,700만 원, 뉴스윈 코리아에 3년간 1억 2,9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지만 확인 결과 정확한 액수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정했으면 알려드리며 혼란을 끼쳐드려 에스더 관계자들과 독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아니 이 보니까 기독교 전부 광고가 걸려있는 거 보니까 기독교 매체인데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극우 성향이라고 또 이렇게 극우라는 이야기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극좌 왼쪽에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너 왜 오른쪽에 있어? 극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극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중우도 있나요? 중우 정치가 있잖아요. 중우 정치, 바보들의 정치. 그거 지금 그것도 그렇고 한겨레도 여기다 또 가짜뉴스 공장 동성애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은 에스더했다 해가지고 극우 기독교 단체라고 여기 또 프레임을 또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우란 용어 자체가 자기들의 정치적 뭔가를 위해 가지고 테러하고 폭력 휘두르고 이런 게 극우인데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또 정북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친일 프레임, 그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묶는데 저기는 사실은 저도 뭐 한 여러 번 이제 기도하러 갔었고 또 많은 후원도 받고 했던 단체인데 저기는 친일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저기다 대고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잘 먹히는 게 친일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걸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극우 프레임을 뭐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도적인 우파가 우리나라에 많아야 극우가
다 되는 건데 아니 중도 기독교 아니 중도 기독교 단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건 뭐 하는데? 극좌 기독교 단체라는 게 있나요? 있으니까 구구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 극우라고 이야기 쓰는 한겨레나 그쪽이 극자라는 소리겠지. 걔들이 극자란 네. 이야기고 뭐 대한민국에서 극자란 거는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 종북이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극우란 이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라는 거죠. 어떤 프레임을 실어가지고 누군가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거 왜 지금 동성애, 난민, 혐오, 가짜 뉴스 공장이 에스더라고 하는가? 이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기간지 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겨레인데 동성애하고 난민이 그 다음번 차기 총선과 그죠. 그 차기 지방선거의 이 민주당의 핵심 전략입니다. 핵심 전략인데 그거를 그 에스더라는 그 기독교 기도 모임에서 반대를 하니까 너 친박이지, 친박 똘만이지, 극우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나설 수가 없으니까는 뉴스 엔조이라는 매체와 이런 저기 한겨레라는 이런 극좌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확인도 안 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는 또 단독이라고 돼 있어. 이 엄청나게 뭔가 큰 거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9월 27일인데 이 보시면 내가 번호를 붙였어요. 1번이에요. 스웨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92%가 이슬람 난민에 의한 것이다. 이런 에스더의 주장이 가짜라고 이제 이제 기사를 쓴 거죠. 한겨레가.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난민에 대한 광범위한 공포와 혐오가 불러일으켰다 이거고 두 번째 주장이 몇 년 안에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가 100만 명이 넘길 것이다. 이런 주장이 가짜라고 한겨레가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메르스 에이즈 결합 슈퍼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다. 메르스하고 에이즈가 결합해버리면은 바이러스가 결합해버리면은 이 슈퍼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가짜라고 이제 주장을 기사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고 동성애 케이크 제작 거부 미국인이 1억 6천만 원 받았다는 에스더의 주장이 가짜다 하고 한겨레가 기사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단독이라고 써붙였고 이런 에스더의 주장 때문에 난민과 이 난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뭐 공포심이 불러일으켰다는데 이거 보시면 여러 명의 성 파트너로 섞인 변종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 이게 진짜라고 있잖아요. 저번에 그 염원 장관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실제 저건 확인된 거잖아요. 이렇게 아니 신문에 기사도 나고 보니까는 이런 기사들을 확인도 안 해보고 이 에스더의 주장, 에스더는 이 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죠, 이게 심각합니다 하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아니 저는 어떻게 찾았어요? 나 인터넷 책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저 종북 매체들의 단점이 뭐냐면은요. 단점이 지금 쟤들이 잘 이용하는 거죠. 그게. 선전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동은 단순하게 가장 단적이고 짧으면서도 감상적인 거 있죠. 야, 쟤들 불쌍하지 않냐? 저 봐봐, 저런 남자들끼리, 그 똥꼬충들끼리 사랑하면서, 야, 저거, 그게 다른 사람 눈에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가 저거 이해해줄 수 있지 않냐? 감성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받는 다수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아요. 왜?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만.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대다수 차별법인 거예요. 대다수 그죠? 차별법.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하고 그러니까 뒷이야기 생각하지 않고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어가지고 단순한 것들. 단순하게 그냥 광우병 나게 되면 뇌에 구멍 둥둥 뚫린다 하니까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광우병 그 소고기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됐고 실제 국내 사례는 국제 사례는 이렇게 됐고 국내에서 넘어왔을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지르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광우병 났을 때 무슨 뭐 그거 먹으면 뭐 구멍탕 내숭숭 뭐 어쩌고 이런 개나발 멍멍이 말씀하시던 애들이 그 미국산 소고기 가지고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햄버거 가게.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들은 보면은 어떤 그 단순한 사람들한테 감성적인 단순한 문구를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왁 덤벼들었다가 한국인들의 특징인
비겁함이죠. 하지 말아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정복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동성애 케이크 아까 4번 동성애 네. 케이크 제작 거부 미국인 1억 6천만 원 벌금 맞았다. 이 주장이 한겨레는 가짜 뉴스다 하고 기사에 그죠, 썼는데 진짜 뉴스인데 이 허핑턴 포스트에서 이게 쓴 기사예요. 근데 그 허핑턴 포스트가 한겨레 발행인 양상호예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는 자기 자매지에서 썼던 것들 확인도 안 해보고 네. 그러니까는 에스더는 야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 해가지고 야 이거 동성애 제작 거부한 미국 사람 1억 6천만 원 벌금 맞았다 썼는데 이 사람들은 한겨레는 그거 확인도 안 해보고 가짜뉴스 그러니까 한겨레의 모든 이 한겨레의 기사 자체가 가짜인 거예요. 그죠. 그 가짜 기사를 갖다가 지면제에다 싣고 네. 인터넷판에 실었다는 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선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프레임 씌운 거는 그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저 보세요. 아까 1번 기사죠. 스웨덴 발생한 성폭력의 92%가 난민에 의한 것. 여기 보시면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총 2017년에 총격전 방화 강력 사건 129건. 난민 신청 불허되자 트럭 몰고 돌진했다. 이게 9월 11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이슬람 인구가 100만 명 넘는다. 이거는 2015년에 나온 기사인데 독일 난민 100만 명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80만 넘었대요. 100만 곧 된대. 가족까지 데려온 것을 제한하고 있고 난민 수용 비용이 17조 8천억이고 자 그런 난민 문제 때문에 총리가 그만두고 있고 자 이런 기사가 2015년에 나왔고 2018년 9월 10일에 나왔어요. 그런데 한겨레는 가짜 뉴스를 갖다가 2018년 9월 27일 날 자기 지면하고 인터넷판에 실은 거죠. 한겨레 뉴스가 가짜 뉴스 공장 한겨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어떤 그 자존심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위에서 하게 되면은 로봇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언론인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잘 할 수, 그러니까 저렇게 막 써버리고도 이제 나중에 정정 기사 한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저렇게 돼서 왁 한 다음에는 정정 기사 자체를 안 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람 죽여놓고는 야 씨 미안하다 야 잘못. 그죠. 그리고 보시면 시리아 내전도 난민 때문에 이제 발생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난민이 특히 이슬람 난민이 들어오면 순위파 시아파 치열하게 싸우고 그거를 어떻게 뜯어 말리면은 주변 국가들이 막 개입해가 테러하고 그래서 시리아가 내전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한겨레 그 기자 출신 청와대 대변인이 김의겸 씨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에스더라는 특정 이 기도 운동 모임을 갖다가 언론사 두 곳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집중 공격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 청와대에 지령이 내려왔고 이 지금 김의겸 씨가 지금 북한이 기만한 것 없다. 이번에 지금 엊그제 지금 그 미사일 기지가 13군데가 비밀 기지가 발견됐다 하니까 북한을 지금 편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과 한겨레와 청와대는 한 팀이라는 거지. 아까 뉴스 엔조이까지 한 팀이 돼가지고. 아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인터넷에 많이 다뤄다니더라고요. 그 임정석 실장이 북한하고 통화하는 게. 아 이거?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리고 나서 나는 북한하고 다시는 통화 안 했습니다. 안에는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때 통화했는데 지금 헤어졌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때 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끊어졌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저거는 당연히 건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 자료가 있는데. 한겨레 같은 경우 과거에 2005년에 친북 사이트 들어가기라는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북한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는지 막 상세하게 설명했더라. 그러면 이거는 북한 사이트라는 북한 매체라고 가라는 거죠. 북한 매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임종석이 지금 간첩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하고 있는 거고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이 민변 출신인데 지금 이 사람 저기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제정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 영역에 확산. 말 좀 힘들다. 하여튼 동성애를 갖다가 너 이거 잘못이야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 하고 이야기하면은 이 소위 말해가지고 그 목사님 신부님들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은 지 꼴리는 거 다 하는데 왜 도대체
어떤 목사님 신분으로 우리는 왜 말하지 말았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발언은 지금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이거를 지금 법무부 공무원이 헌법을 네. 지금 유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보면은 이 살인마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국장이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낙인 찍은 것은 교회 및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바가 공산주의 독재 혁명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근데 왜 지금 이 난민하고 이 지금 동성애자에 이게 집착을 하는지 내가 쭉 알려드릴게요. 예. 이게 민주당의 차기 선거 전략입니다. 자, 이 공직선거법의 15조에 보면요.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일로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대선도 가능한가요? 대선하고 대선 안 되고 총선 안 되고 지방선거 이게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다문화 가정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 더불어민주당이 공을 들였다고. 그런데 지금 이 외국인 투표가 강원도 같은 경우 42.4%예요. 그러면 지방은 뭐 한 표, 두 표 가지고 이 지방선거가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그리고 난민이 예를 들어서 계속 10만 명, 20만 명, 30명, 40만 명, 100만 명 늘어난다. 그러면 소위 말해가지고 독일처럼 그래야 됐다가 이 안에서 시아파, 순위파 또 치고받고 싸울 거고 정치인들은 여기 보시면은 또 그런 이슬람 관련 정책들을 쏟아낼까요? 한국이 이슬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이 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은 한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한국에서 내전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지방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렇게 가 나중에 헌법에다가 지방 분권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분리 독립시키겠다는 거고. 그럼 지방에 그런 자립 예산이 있으면은 교육감도 교육청도 그렇고 그런 특정 예산이 있으면은 무상복지니 무상급식이니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하면서 자기 새끼들, 자기 패밀리들 다 먹여 살리는 업체들 그런데 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30년 장악하겠다, 영구 집권하겠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총선이나 대선 때 뭡니까 투표권은 없지만은 헌금도 거기다 후원금도 낼 거고 선거 운동원을 뛸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한결에 하고 정부가 지금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죽이려고 그 중에서도 대형 교회들은 이미 다 넘어갔고요. 지금 에스더라는 기도운동본부 거기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미워하는 게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이제 1000명인가가 서울광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봤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의 태극기 집회의 거의 원조격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함께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사람들한테는 어떤 굉장히 눈에 가시겠죠. 눈에 가신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친박 프레임을 씌워야 되고 극우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살려 지켜달라고 기도를 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아는데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이게 혼란스럽습니까? 법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 보게 되면은 저는 요즘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재판에 자주 가게 됐었어요.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언가가 논의되고 서로 변호사의 변호와 검사의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이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판사가 논리적으로 합당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결과 정해놓고 결과가 정해져 있고 그 결과로 가기 위해서 검사는 계속해서 올리고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결정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법정에서 위증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막자고 지금 사실 저때 기도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0대 청소년까지 동성애가 파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도가 될 정도 같으면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니까 공산주의, 동성애 반대, 에이즈 확산 저지,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는 거는 교회가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이 제한이 되는 거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다 박탈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공산화되는 겁니다. 공산화되면은 우리가 초원의 길, 공산제국주의 백년전쟁 봤잖아요. 그냥 사람 막 잡아 죽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북이 잘하는 게 그 공산당도 아니고 그것들은 건 어떤 그 공산당에 탈을 쓴 개들이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하게 잘해요. 내가 농민들한테 땅 다 나눠줄게 했다가 정작 농민들이 열심히 해줘요. 그러면 싹 다 god어 들어가지고 내 거야 다. 내 말 들어. 안 들어? 그럼 주고. 그러니까 어떤 그게 지금까지 수없이 패턴으로 반복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 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반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여야 되는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은 문재인 정권과 북한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기 총선, 지방선거, 대선 전략까지 이 동성애자가 60만 명이래요. 그럼 60만 표는 먹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표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데 60만 표,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선 선거 다 투표할 수 있죠. 국회의원 선거도 투표할 수 있고 대선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방에는 한두 표 가지고 국회의원이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60만 명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를 하고 후원금을 갖다 내고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면요. 그냥 민주당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 이용희 교수나 그 에스더 기도 운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의 차기 대선, 차기 총선, 차기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특수한 그런 난민과 동성애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방해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방해하는 거를 말 못하게 틀어막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 비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는 이런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 목숨 걸고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니까는 청와대에서 한겨레에다 지시하고 뉴스엔조이에다 지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가짜 뉴스들을 확 뿌리면서 에스더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안 하면서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인데 실제로 그거밖에 안 해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건 누가 봐도 뭐 별다른 말 안 해요. 실제 가봐도. 그러니까 이게 잡기가 죽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이 누구의 돈을 받고 어떤 누군가가 가라고 몰아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송 대표님처럼 이렇게 본인이 가고 싶어 가는 거잖아요. 그 길만이 옳기 때문에. 아니 저는 에스더 철학이 들어요. 지금 2주 3주째 뭐 가고 있나 그러고 내가 가서 기도를 해. 왜 기도하냐?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자기 돈 써가면서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대한민국 동성애 퍼지면은 에이즈 퍼지고 내 자식들 나중에 남자 며느리 얻으면 어떡해? 남자 며느리 죽여버리죠. 따님이 아빠 이게 난 정말 그때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여자 사위 될 거고 어떻게?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전한 전통이고 뭐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동성애자가 전국 60만 명인데 이 치료비가 600만 원이래. 연간 치료비가 600만 원. 전에 국가 부담하고 뭐 반찬값도 대주고 치료용 교통비도 대주고. 야, 저건 근데 저렇게 되게 되면 진짜 그때 들으면서 생각했었는데. 막말로 에이즈 걸리고 싶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나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안 해 하니까 괜찮아, 정부가 다 해줘. 네가 에이즈 걸리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다 모르게 해줄게.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계속 에이즈를 지금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동성애가 퍼지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또 공산주의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뭐 박근혜 지지 세력도 아니고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확산되면 에이즈가 늘어나고 국가 재정이 파탄되고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우리 10대들이 파괴되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없어지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거를 박근혜 지지 세력이다 극우다 찍어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라. 자기들의 선거 전략을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사실은 애들한테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제 애들한테 그걸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여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기 의사가 존중돼야 되는 곳이에요. 사실은 애들한테 뭐 교회를 나가자 이런 말 잘 안 했었거든요. 나는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 애들이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곤 해서 한 건 있지만은 애들한테 이제 무조건 일요일 주말이면 교회 가자 이런 말 안 했어요. 잘. 근데 요즘 들어서는 진짜로 이제 데리고 가요 교회를. 걔들이 원투는 언짢든지 간에 왜 이게 사회에 그대로 냅두게 되면은 진짜 누구마다 나중에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여자 사위 데리고 오면 어떡해?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그 뒷감당을 정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게 둘 다 죽여버리면 나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남자 며느리 데리고 오면 어떡해? 그건 뭐 나는 어차피 당할 일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 걔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즘은 그냥 같이 아침이면은 주말 아침에 손잡고 교회를 가는데 진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사회가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 아니 그리고 저도 나 에스더 그 기도 화요일날 느헤미야 국가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은 그 철야 예배 새벽 5시까지 11시 반부터 5시까지 하는 거를 지금 한 2주 나가고 뭐 2, 3주 나가는데 그 나가서 기도하는 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할 것 같으니까. 진짜로 망할 것 같아요. 진짜 망할 것 같아요. 겁나니까는 하나님한테 절대신이 있다고 하니까는 하나님한테 그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나도 기도할게. 나도 나라 살리겠다고 내 사비 털어가지고 이런 방송하고 저 대출 땡겨가지고 직원들 급여 주고 해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라 살린다고 기도하니까 나도 같이 힘 못하겠다. 아니 가면 할머니 연세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라도 그죠. 뭐 하다 못해 한마디로 보태야지 그 대한민국 그게 안 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절절절 구구절절 하니까는 급박하니까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걸 하는데 그게 무슨 극우고 박근혜 뭐 친박 단체고 뭐 그래요. 자 보세요. 에이즈가 북한 동성애 인권 단체들이 통합 진보당을 해산시켰다고 막 성명서도 내고 막 그래요. 이 보시면은 다 그러죠. 자 막시즘하고 여기 보시면 공산주의하고 지금 동성애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난 마르크스가 동성애 가르쳤어요? 혹시 배운 적 있습니까 북한에서? 난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요. 저렇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성소수자 해방하고 마르크스주의하고 뭐 아니 그 공산주의에서는 아니 소련에 지금 러시아에서는 지나가다 남자 둘이 팔짱 끼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가다가 막 그냥 돌 던지고 아구창 때리고 뭐 그러더만. 공산권에서는 저거는 죽여버리더만 그냥. 저게 만약에 공산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건 바로 정말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저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공산권에서는 절대로 먹히지가 않아요. 저거는. 아니 수령님만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갑자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야 이거는 그러면 수령님도 동성애자고 게이라는 이야기야? 왜가 이거 공산권에서는 없는 건데 이 지금 그리고 저걸 마르크스주의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차별금지법이라 만들고 에이즈 걸려도 우리가 정부가 다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상을 불어넣어 가지고 공산화 전략에 앞장서게 만드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군대에서 이게 뭐냐면 남자 병사가 남자 자기 상관이겠죠. 뭐 병장이나 되겠지. 그 시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 그러면 이거 찍은 놈까지 하면 최소 세 놈이란 거고 이 옆에 있는 병사는 놀래가지고 고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군대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찍어가지고 지금 동성애 사이트에 올린 건데 이 대한민국 군대 동성애를 보급하면서 군대를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우리 주적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북한 주적 개념 사라지고 정훈교육 지금 사라지고 기무사 국정원 해체되고 그럼 이게 북한의 정치적 대남 공작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안에가 전부 공산적인 그 공산주의 사상이 계속 퍼지는 거죠. 근데 저런 군인들이 과연 싸움을 할 수 있겠나? 야. 군 간부까지 동성애자, 공산주의자가 돼버리면은 기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넘어가고 북한에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정원하고 기무사를 해체시킨 거예요. 이런 걸 잡아들이는 게 국정원이 기무사니까 먼저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고 있는 게 교회니까는 그 중에서 교회 다른 대형 교회는 다 틀어막았는데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거기는 뭐 때려 죽여도 이 뭐 그 1월 12월 달 1월 달 그 추운데 몇 개월 동안 나와가지고 서울역 광장에서 기도했다고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저는 정말 그분들 기도할 때 가보게 되면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진심으로 목숨 걸고 기도해요. 정말. 그러니까 기무사 국정은 이 죽였고 그리고 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이런 기독교 다 죽였는데 뭐 가톨릭 이미 잠식됐고 불교도 잠식됐고 기독교도 이 교회도 대형 교회 다 잠식됐는데 기도 운동이라는 그 뭐 이 참 듣도 보도 못한 이 갑자기 비정규 게릴라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니까는 저거 틀어막아 버리니까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권의 공산화 전략이 또 차기 대선, 차기 총선, 차기 지방선거 전략이 다 뒤틀어지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저런 진실을 밝혀내잖아요. 그죠? 예. 저런 것들을 이제 요만서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원장님 같은 경우 저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거의 그죠?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죠? 예. 사실은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게 더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몇 명은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들이 밝혀내는 그들이 밝혀내는 진실은 사실은 그 두려움이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지난번에 그 염한성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방송한 것도 우리 사이트에서 8천 몇백 명 봤더라고. 그런데 곱하기 아까처럼 우리 조회수가 안 올라가니까 곱하기 14를 하면은 그죠.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가 봤다는 이야기죠. 그게 계속 퍼지면 누가 다운로드 받아가 나한테 자료 달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아니라 자료 주고 하면 이래저래 해가 또 퍼지기 시작하면 10만 20만 금방 퍼지는 거죠. 자 보세요. 저기 3스타 그 운전병이 동성애자야. 이거 지가 찍어가 동성애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뭐 도청장치 이런 거 어디 하고 기밀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갖다 주고 북한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동성애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공산화 추종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대한민국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망가뜨려야 되고 산업적으로 망가뜨려야 되고 망가지고 한국 경제가 폭망해야지 무상 배급, 무상 급식, 무상으로 뭐 해줄게 이게 말빨이 먹힐 거 아닙니까? 그 방위산업 해체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디서 왔냐? 당연히 세계화 더불어하고 50%가 갔다. 기분 나빠서 이거 이러면 좀 바꿔라. 이 사람 중심은 또 어디서 나와? 북한은 법에 사람 중심 나오는 거 아세요? 그죠. 예. 수 나온 저기 써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알지라도 봤으니까. 사람 중심 경제. 여기도 사람 중심. 아니 북한은 법에 나오는 사람 중심이 어떻게 민주당의 대선 이렇게 저기 대통령도 쓰고 대통령 후보도 쓰고 민주당에서도 쓰고 그러면 민주당은 북한 공산당 이중대라고 남한 지부라고 봐야 남노당이라 봐야 돼. 남노당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참 저게. 자 추미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주최하는 세계 공산당 회의에 가가지고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민주당은 그 저기 공산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공산당이지. 더불어 공산당이죠. 예. 자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성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남자 며느리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은 애 못 낳고 여성가족부 사라지겠네.
여성이 피해 보는 거지. 남자 며느리 데리고 오면은 아니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은 누가 결혼하라고 남자 며느리가 자꾸 아니 생기면. 지금 저기 뭐야 그 출산율 저하된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뭐 예. 별걸 다 줘서 뭐 출산율 높이겠다고 그러면서 예. 남자들끼리 해도 출산율이 뭐 도움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가부는 저거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데 최전방부대고 대한민국을 동성애 보급하고 에이즈 보급하고 공산화시키는데 최전방부대이기 때문에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저 부처 중에 저기하고 저 여성가족부하고 통일부가 왜 있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통일부는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통일을 시키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시키려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통일부도 이상하고 있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보시면 동성애 합법화되니까 유럽에서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럽 국가에서 수간하고 근친상간도 합법화됐다. 아들하고 엄마하고 하는 섹스하는 것도 합법화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애 놓을 수 있나? 아빠하고 딸하고 섹스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섹스하고. 야,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인간 자체를 멸족시키려는 저거는 좀 반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게 인간 본연에 대한 존경심,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관, 윤리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인간을 완전 멸족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공산당 아닙니까? 그냥 마구마구 잡아 죽이는 거. 얘들이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북한에서 훈련받고 북한에서 교육받은 애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주사파들 만들고 교육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식 사고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지금 하향평준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천지에 사람 중심 나오고 있고 군대 무력화, 기무사 무력화, 국정원 무력화, 종교들 다 무력화 됐고. 아니 근데 사람 중심이면은 그건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아니면 뭐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하고 차이인가요? 아니 그러면 그 애견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왜 가만히 있지? 사람 중심이면은 나머지 짐승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동물 매춘해가지고 개 똥구멍이 빵꾸 난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국 수간협회가 4,200명이가 동물협회는 저거 가가지고 쓸어버려야지. 그럼 문재인이 맨날 개 좋아한다면서요. 무슨 삽살개인가 북한에서 온 무슨 풍산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새끼 낳았다고. 이런 개 아유 개 같은. 지금 북한이 지금 쳐들어올 수도 있다고.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개 새끼 넣은 거를 갖다가 기사를 했어. 그 정도 개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이 수간하는 새끼들 다 잡아 넣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하고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자기 개하고 북한에서 온 북한 개는 특수하니까. 그건 장군님께서 주신 개니까 북한 개하고 수간하면 안 된다 이거네. 나머지 개는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저런 것들 쭉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좋다고 그런다잖아요. 전두환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쯤이면 한 3% 나와야 정상인데 작간을 하더라도 나라가 이렇게 개판돼 가고 있고 지금 동네마다 지금 빈 상가가 그렇게 많은데도 어쨌든 지지율이 그것도 30, 40대에서 뭐 30몇 %를 웃돌고 있다는 거는 이게 머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만큼 대한민국에 보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만약에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민주당의 어떤 다음 차기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동성애자 확산시키고 난민 많이 받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100만 명, 200만 명 되면은 200만 표는 안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공무원도 저도 있고 하니까 그럼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거 말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내년도 11월 달 되고 12월 달 올해 11월 달 12월 달 되고 내년 2월 달쯤 되게 되면 북한에서 도발주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민주당한테 이렇게 득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 어떤 정권을 잡은 다음에 3년까지도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다음 정권은 잃을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 민주당이 만약에 간다면은 정말로 이제 이게 한 올해 1, 2월쯤 돼가지고 내년 1, 2월쯤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다가 과로사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러니까 말했던 이유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우리 같이 서수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싸웠던 분이 정말 우리 때문에 이렇게 감성적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이 정권 잡는 날, 자 전국에 그 동성애자 60만 명 플러스 뭐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뭐 있을 거고 그러고 지금 또 그 유치원을 갖다가 다 공립화하려고 하는 게 사립 그죠? 유치원 다 비리다 비리 몇 명 구속시키고 뭐 다 지금 무죄로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비리다 해가지고 공립화시키고 공무원으로 만들고 선생님들 공무원 노조 가입시키고 그럼 전국에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그죠? 후원금 민주당이 후원금 내고 그러면은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정말로 이제 그런 어떤 저걸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내년도 3월에서 아니면 내년도 3월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 국제 정세적으로 혹은 북한이 정말로 미쳐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 도발도 안 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 상황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 내년도가 총선이잖아요. 총선 때쯤 됐을 때 내후년이 총선인데 그때쯤 됐을 때 내년도 이제 말쯤 돼가지고 새해 맞아서 설날 맞아서 해갖고 이제 그 사면이 있잖아요. 대사령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건 분명한 거지만은 그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를 하신다. 그러게 되면은 대한민국 보수당 우파는 또 한 번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쨌든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뭐 일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은 상당수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설사 태극기 집회를 안 나간다고 해도 많은 60, 70대 어르신들이라든가 최소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분이 만약 출소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우파는 또 한 번의 엄청난 회용돌이가 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서 탄핵했던 자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던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격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틈바구니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면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부질이 없겠지. 들어온 모습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서로 싸우는 게 들어오고 치사 빤즈인데 전 그렇게 될까봐 사실은 이제 그게 어쩌면은 민주당의 다음 차기 총선을 위한 플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 지자체 대선 전부 다 민주당이 이깁니다. 지금 그 선생님들 또 유치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무슨 요양 보호사도 지금 또 다 정규직화 시키고 전부 다 정규직화 시키고 나면은 그거를 뭐 합니까? 다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다 민주당이 다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우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떤 무언가의 가치에 대해서 미래적인 가치를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튼튼해지고 회사가 발전해야 그로 인한 낙수 효과가 존재를 하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어쨌든 줄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인 게 뭐냐면은 그 포퓰리즘적인 복지 있잖아요. 한마디로 국가돈 가지고 자기네 때에 때려 부셔서라도 사람들한테 인심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미래 전략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망가뜨리면서라도 자기 잘난 척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웃긴 게, 야, 저게 예를 들어서 삼성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어도 저 삼성이 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되면은 일자리가 많아지잖아요, 이전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금 수익이 많아져요. 개인이 몇백만 명이 내는 세금보다는 기업 하나가 내는 세금이 더 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 이쪽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왜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 중심에 북한은 법에 나오는 거 쓰고 있고 뭐 저기 임수경이 저기 누구야 뭐 임종석이 간첩 활동했던 애들이 다 지금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공산당이란 이야기,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파괴되든 말든 간에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저 김정일이가 남한 내려오면 2천만 명 죽인다고 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일 놈들인데 똥구멍 찢어져 가지고 에이즈 걸려가 뒤지나 뭐 하나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표 한 표 던져주고 나를 위해서 후원금 17반 내고 그렇게 뒤지라고 어차피 죽을 놈들인데 그 생각하고 지금 에이즈를 퍼뜨리고 동성애를 퍼뜨리고 그거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은 잡아가두겠다고 그런 법안 만들고 그리고 난민 이거 큰일 난다고 하면은 난민도 지금 어차피 한국에 내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난민도 지금 지금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고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18도 지금 뭐 유공자가 8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럼 또 그 나름의 또 자기 또 그런 정치 세력화 만들고 세월호 가지고 3년 넘어먹고 또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또 자기 세력들을 퍼주게 하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 이겼으니까 또 뭐 돈 나눠주고 퍼주게 하고 그리고 뭐 제주 4.3 사건 이런 것도 뭐 말 못하게 하고 특별법 만들어 또 보상해주고 또 퍼주게 하고 또 뭐 생기면 그런 식으로 계속 당 세포, 당의 하부 조직 세포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이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이고 자기들 그 20년 장기 집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늘어나려면 세금이 자기가 내는 세금도 늘어난다는 걸 알아요. 객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내 거 반 거의 뭐 저번에 스위스인가 가 보니까 월급의 반이 세금으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도 그 사람들은 내 세금 나와가지고 국가가 운영 잘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그만큼 늙었을 때 돌려주기 때문에 의견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퍼퓰리즘도 어떤 복지에 대한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정상적인 건데 나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많이 받도록 하라고? 아니, 그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덜 내고 많이 받으려면은 그 덜 낸 걸 가지고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많아지려면은 어딘가에선 와야 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주식에 투자해서 뭐 이익을 누리던가 아니면 채권에 투자해서 누리던가 아니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서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라 돈이라는 거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는 쪽이 있으면 줄어드는 쪽이 있어요. 어느 회사가 갑자기 크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서는 그들이 감당했던 걸 나눠 했던 쪽에서는 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 논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 덜 내고 많이 받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기 치는 거지. 국민들한테 사기 치. 그거 참. 야 덜 내고 많이 받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야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이 잘 되는 건데 수출 다 막히고 경제 엉망되고 지금 연기금 뭐 10조 원 손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 주식은 왜 갖다 파는데? 그러니까 연기금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포 주고서라도 자기 정권 유지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국민이 각성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각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각성된 국민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튜브라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작아 보여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메인 언론을 믿지 않고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력이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 말도 들어보니까 맞고 이 말인데 공중파 방송만 보던 사람들은
그거를 확신 레벨로 믿어버리잖아요. 예, 예. 근데 유튜브 방송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도 똑같은 거에 대해서 여기서 판단하는 거 듣고 저기서 판단하는 걸 들어요. 예.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스스로가 내리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리 아파져요. 국민이 똑똑해지면 피곤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감성에 약해요. 예. 그러니까 얘들아 저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저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거 총 가지고 누굴 쐈어요. 총 가지고 누굴 쐈는데 이게 그 왜 쐈는지 그 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게 되면 이 총 쏜 게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도가 막 뛰어와서 누군가를 죽이는 데다가 쐈어요. 근데 야 아무리 저 사람이 뭔가 좀 잘못했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뒤를 잘 안 가리거든요. 그리고 감성에 충실해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아 맞아 저건 잘못된 거야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근데 저거 왜 저렇게 됐어? 왜 쐈어? 그러니까 저거 쏜 건 잘못한 거야가 아니고 저거 왜 쐈어? 그래서 그 이유가 뭐야를 물어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선동이 안 통해요. 지금 하는 게 뭐예요? 18세를 낮추자고 그랬잖아요. 또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선전선동에 먹힐 수 있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민주당이 흥해요. 근데 지금 좌우를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실제 어떤 이런 논객들의 말을 들으면서 평가, 판단,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정권은 그게 사실은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 이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은 각성하지 않아서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저는 다음 총선 대선 다 민주당이 완승한다고 봅니다. 진짜로. 이길 겁니다. 이길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저희가 모텔에서 샤워하면 에이즈 걸리나요? 이 방송 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 2시간짜리인데 에이즈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한번 보십시오. 그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 이슈적인 방송보다 이런 대한민국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송을 많이 만듭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문재인 나빠요 하고 욕하면 거기는 확 달려가지고 후원금도 내고 뭐 박수도 치고 막 하는데 문재인 나빠요 해가지고 내려오고 나면 그 다음에 미래가 없잖아요. 그죠. 보수는 뭘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뭐가 그 아주 깊은 데서 뭐가 골마 털어져 가지고 문드러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국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 하면 시청률도 안 오르고 후원도 안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비 털어 가지고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데요. 그 저 국민 여러분 저기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 십시일반으로 좀 정기 구독을 좀 해주시고 그 한 달에 10,000원씩만 정기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저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그 책을 보시면은 국가의 대전략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바뀌게 돼 있으면 그것 좀 꼭 봐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그 단순한 계층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기기가 힘들면 또 영적인 부분하고 지금 다 엮여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셔요. 이 대한민국에 그 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분들 그런 이 소위 말해 신이 동성애는 저는 아닐까 동성애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인 님,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이에요. 유일신이라는 뜻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악마, 마귀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영적인 그러니까 뭐 기독교, 불교 뭐 저기 뭐 뭡니까 저 가톨릭 뭐 다 그 무교까지 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가지고 이게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패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예요. 그리고 또 사람 자체가 자기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으면은 간절한 기도를 안 해요. 대부분 다 그냥
정말로 지가 뭔가 급한 거 있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6.25 맞아가지고 거의 부산 하나 내놓고 낙동강 이남 지역만 내놓고는 다 점령당했었잖아요. 그때 그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200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인가 굉장히 정말 피가 터지는 그런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떤 탄핵이라는 비극을 맞으면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 없었다면은 대한민국에 과연 저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면서 광장에 나와서 태극기를 2년 동안 흔들 수 있는 그런 동력도 만들어질 수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파라는 분들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후원하셨고 이런 게 사실은 그전에는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와 풍토가 만들어지고 어떤 우파라는 세력이 만들어진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으로 인해 만들어진 거고 지금의 어떤 이 상황이 그들을 밖으로 불러냈고 그들을 투사로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걸 주시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셨으니까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앞으로 더 많은 걸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자유한국당 각 시도정당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종교 박해, 언론 탄압 규탄한다, 차별금지법 막아달라, 동선의 확산 저지해달라, 이용희 교수 국소시키려는 거 못하게 막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 사시는 데다가 전화 한 통씩 돌리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니까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는 정치인들이 민감합니다, 표에. 그러니까 이건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가시면 시도정당 여기 보시면 쭉 나오니까 여기다가 전화 다 돌리세요. 다 돌리시고 여기 바른미래당은 민생정당 요 밑에 보면은 시도당이라고 있어. 근데 자유한국당은 시도당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찾는데 뭐 5분, 한 10분 가까이 걸렸으니까 어디 홈페이지 하단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해놨더라고. 제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 같으면은 저 양반들은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 어쨌든 간에 이건 법제 법사위인데요. 여기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기 그 오늘 방송 보셨던 것들 이야기하시고 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들 막 다음 차별금지법 동성애 확산 이런 거 하면은 국물도 없다. 그죠. 그리고 그 보수 정당은 에이즈 비용을 자기들이 되게끔 법안을 그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시고 차별금지법을 다음번 이거 틀어맞겠다 이걸 갖다가 총선에다가 공약으로 내걸면은 민주당의 이런 파렴치한 범죄 행위들이 낱낱이 국민들한테 퍼지겠죠. 그리고 우리 방송을 각 정당에다가 쏴주세요. 우리가 방송했던 것들. 우리 고소한다고 해가지고 고발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론의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공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거를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우리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선거에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에 간다 하더라도 다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 풀려나게 돼 있으니까 꼭 좀 각 정당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진짜로 꼭 좀 여러분 사가지고 봐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미사일 개발했고 핵 개발했고 그 핵 개발한 게 원자력 발전으로 넘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흥미진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나라 지키는데 공부 안 하고 태극기만 들어가지고 나라 못 지키니까
이거는 꼭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교회와 저 에스더 기도운동 그리고 이용희 그 대표를 이용희 교수님을 위해서 꼭 좀 그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 북한과 이 청와대의 회개를 위해서 주사파와 문재인 정권의 회개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런 방송을 계속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하니까요. 정기적으로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만들고 좋으니까는 계속 펜앤마이크에서 모셔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모셔가니까 저희가 만드는 기획력이 엄청나게 거의 적은 예산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좋은 기획된 방송들을 만드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데 투자하실 거 후원금 보내실 거 조금만 17만 만 원씩만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펜앤마이크로 넘어가고 혹은 또 다른 방송에서 차용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대한민국이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씩 드는데 1,000명의 전사가 만 원씩만 좀 후원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게 큰 후원을 받으면은 특정 세력에 휘둘리게 됩니다. 휘둘리게 되니까 이 방송의 독립성이 없어지는데 만 원씩 후원을 해주시면은 마음 놓고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 달에 30일 중에 20일은 책 팔러 다닌다고 이 심각한 아주 깊은 기획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적으로 이 재정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아주 깊은 더 심도 있는 이 대한민국 주사파 역사부터가 더 심도 있는 방송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17만 원 만 원씩만 정기 후원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글로벌 디펜스 뉴스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가시면은 우측 상단에도 배너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든지 정 모르시겠다 인터넷을 못하겠다 하시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02711964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다 때려잡을 테니까요. 대한민국 꼭 지키고 이 주사파들 다 때려잡을 테니까 꼭 좀 17만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책은 꼭 좀 사봐 주십시오. 진짜로 여러분한테 도움되고 대한민국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